구글에서 북한행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클릭 몇 번이면 평양행 항공권이 결제됩니다. 물론 한국인은 안 되지만 외국인들에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항공사, 유럽연합이 영공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항공사입니다. 30년에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비행기로만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늘길, 고려 항공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물론 한국 국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문제는 그 비행기가 바로 고려항공이라는 점이죠. 1950년대 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된 이 항공사는 처음엔 소련 극동 지역까지만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아에로플로트로 갈아타고 모스크바로 가는 연결편이었죠. 당시 북한은 소련의 든든한 위성국이었고 모든 것을 소련에 의존했습니다. 비행기도 조종사 훈련도 정비 기술도 전부 소련에서 배웠죠. 초기에 사용한 기종은 리수노프 리투라는 소련제 수송기였는데 이건 사실 미국의 더글러스 DC-3를 소련이 불법 복제한 거였습니다. 성능은 그저 그랬지만 튼튼했고 가끔 추락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었다고 하네요. 1960년대부터 고려항공은 소련제 비행기를 도입하며 성장했고 1980년대 최전성기에는 모스크바, 동베를린, 부다페스트 같은 동유럽 주요 도시들까지 운항했습니다. 보유 기제도 20대가 넘었고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는 나름 괜찮은 항공사였죠. 물론 일반 북한 주민들은 탈 수 없었고 오직 당 간부나 외교관 같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놀랍게도 2010년까지는 취리히, 프라하 같은 유럽 도시들까지 운항했거든요.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 개발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고 고려항공의 유럽 노선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2010년을 마지막으로 고려항공은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했죠. 200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안전기준을 못 맞추는 항공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고려항공이 바로 거기 포함됐죠. 유럽 어디에도 착륙할 수 없게 됐고 심지어 유럽 상공 통과도 금지됐습니다. 20년에서 30년 된 소련제 비행기로 제대로 된 정비도 없이 운항하던 게 문제였거든요.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안전기준이 의심되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소규모 항공사들이 많이 포함됐죠. 하지만 고려항공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국영항공사로서는 유일하게 전면 금지를 당한 거였거든요. 유럽항공안전청은 고려항공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비행기의 노후화였죠. 보유한 기체들의 평균 기령이 25년을 넘었고 일부는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둘째는 정비 기록의 불투명성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셋째는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최신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넷째는 북한 당국의 비협조였습니다. 유럽 측이 안전감사를 요청해도 북한은 이를 거부했죠. 주권 침해라는 이유였습니다. 고려항공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항공사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강변했죠. 실제로 고려항공은 대형 사고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3년에 버마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을 때 고려항공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와는 별개했죠.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는 없었고 작은 사건들만 몇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국제사회는 믿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안전관리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국제 제재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유엔은 2006년부터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2010년에 유럽까지 날아다니던 항공사는 몇 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 몇 개 도시만 오가는 작은 항공사로 전락했습니다. 제재는 계속 강화됐고 북한 경제는 숨통이 조여왔죠. 이 제재들이 고려 항공에 미친 영향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무역이 제한되면서 사업가들이 사라졌고 관광객도 반토막 났죠. 고려 항공의 수익은 급감했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고려 항공이 운항하는 목적지는 딱 5곳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선양,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2019년 8월에 새로 추가된 마카오까지죠. 마카오 노선이 생긴 이유가 재미있는데
북한의 소수 엘리트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러 가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특권층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도박장에 가려고 전용 항공편을 만든 셈이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죠. 각 노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가장 짧은 노선입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약 750km, 비행 시간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되죠. 주 2회에서 3회 정도 운항하는데 주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자들이 이용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곡물을 수입하고 광물과 노동력을 수출하거든요. 선양 노선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노선입니다. 선양은 중국 동북부의 중심 도시이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죠. 여기서 중국 내륙으로 가는 연결편이 많아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거의 매일 운항하고 승객도 가장 많은 노선이에요. 베이징 노선은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북한 고위 관료들이 중국 정부와 회담을 하러 갈 때 주로 이용하죠.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주 3회에서 4회 운항하는데 북중 관계에 따라 빈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하이 노선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이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죠. 북한이 중국과 무역을 하려면 상하이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2회 정도 운항합니다. 마카오 노선은 2019년 8월에 시작됐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마카오는 중국 특별행정구이지만 카지노 도박이 합법인 곳이죠.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큰 도박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 중 일부는 마카오 카지노를 즐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노선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위한 노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치 여행용이라는 게 정설이죠. 가장 긴 노선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하룻밤 묵어야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승무원들이 외국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탈북할 위험이 있거든요. 과거 동유럽 노선을 운항할 때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 중 누군가가 외국 땅에서 도망칠까봐 서로를 감시하고 단체로 움직여야 했던 거죠. 호텔에서도 방을 따로 쓰지 못하고 여러 명이 함께 묵어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7년 고려항공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그해 11월 28일 북한은 일본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일본 영해에 너무 가까이 떨어졌죠. 국제사회는 분노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대급 제재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유엔 결의안 2397호였는데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죠. 그 중에서도 고려항공에게 치명적이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전에도 다양한 제재가 있었지만 이번 건 정말 강력했습니다. 사치품 수입 금지, 석유 제품 공급 제한 같은 것도 포함됐지만 항공기 판매 금지는 고려항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었죠. 2017년 11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역대급 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석유 공급 제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와 함께 모든 운송수단 판매가 금지됐죠. 고려항공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살 수 없게 됐고 2017년 이전에 갖고 있던 낡은 소련제 비행기들로만 계속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의안은 부품 구매를 허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인도적 고려였죠. 민간 여객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무고한 승객들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부품,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들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항공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이 조항은 고려항공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비행기들을 계속 운항할 수 있게 해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항공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몰래 제재를 위반하기도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최신형 제트기를 몰고 다니면 티가 나겠죠? 항공 연료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의 연료를 팔 수 없게 됐는데 그럼 고려항공 비행기는 어떻게 나냐고요? 민간 여객기만큼은 예외를 뒀습니다.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면 안 되니까요. 대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 왕복에 필요한 양만 정확히 넣어줘야 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주면 그게 북한 군용기 연료 탱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항공편이라는 걸 증명하고 비행거리를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주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려항공의 가장 신기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항공사들처럼 출발지, 도착지,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비자가 있어야 실제로 탈 수 있고 북한 여행 자체가 엄청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한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지만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평양행 티켓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게 묘하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웹사이트 디자인도 꽤 오래됐는데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기능은 작동하고 실제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게 더 쉽다고 하네요. 고려항공을 타본 사람들 얘기로는 비행기 내부가 1980년대 스타일 그대로라고 합니다. 낡은 좌석에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없고 북한식 햄버거를 준다는 얘기도 있죠. 탑승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좌석입니다. 천으로 된 좌석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색이 발에 있고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다고 하네요. 좌석 간격은 의외로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 요즘 항공사들처럼 좌석을 빽빽이 넣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죠. 기내 벽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디를 가든 이 두 사람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데 비행기도 예외는 아니죠. 승무원들은 모두 여성이고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아는데 주로 중국어나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인 수준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태도는 의외로 친절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서방 항공사들처럼 과도하게 친절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있다는 거죠. 기내 방송은 북한식 억양으로 진행됩니다. 특유의 고조된 말투로 안전수칙을 설명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꽤 인상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기내식은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짧은 노선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자가 나오는데 긴 노선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됩니다. 맛은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데 대체로 먹을만하다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특이한 건 북한식 햄버거인데 이건 서양식 햄버거와는 좀 다릅니다.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넣은 건 비슷한데 소스나 조리 방식이 북한식이라고 하네요. 음료수로는 북한산 맥주나 소주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대동강 맥주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꽤 평가가 좋다고 하네요. 고려항공은 북한 엘리트층의 해외 이동수단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할 때 쓰는 거의 유일한 항공편이죠. 김정은 같은 최고위층은 전용기를 따로 쓰지만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용하는데 대부분 중국 경유로 들어갑니다. 북한 관광은 극도로 통제되지만 호기심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년 소수 있죠. 북한 엘리트들이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모습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보통 특별 대우를 받는데 탑승 수속도 일반인과 다른 곳에서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앞쪽 좋은 좌석을 차지하죠. 북한 관료들이 외국 출장을 갈 때는 보통 단체로 움직입니다. 혼자 보내면 탈북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10명, 20명씩 단체로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은 정말 독특한 경험입니다. 먼저 베이징이나 선양에서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북한이 시작되는 거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건물 자체가 1980년대에 멈춰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시설이 거의 없고 면세점도 작고 초라하죠. 입국 심사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카메라 등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종교 관련 물품이나 한국 관련 자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짐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공항을 나서면 정부가 지정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들은 관광객들을 항상 감시하고 허락된 장소 외에는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스카이트랙이라는 평가기관에서 고려항공은 역사상 유일하게 별 하나를 받았습니다. 별 5개가 최고인데 최하 등급을 받은 거죠. 나중에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이 별점은 없어졌지만 한때 세계 최악의 항공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재미있게도 실제로 탄 사람들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비행기는 낡았지만 큰 사고 없이 운항되고 승무원도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있거든요. 스카이트랙은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사 평가기관인데 전 세계 항공사들을 별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에는 기내 서비스, 좌석 편안함, 기내식 품질, 기내 엔터테인먼트, 청결도 등이 포함됩니다. 고려항공은 이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거죠. 특히 노후한 항공기, 구식 좌석,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부재 등이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하나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카이트랙의 평가가 너무 서방 중심적이라고 지적했죠. 고려항공이 최신 시설은 없지만 기본적인 안전 기준은 지키고 있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항공을 탄 여행 블로거들의 후기를 보면
기대보다 괜찮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낡은 건 사실이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없었다는 거죠. 승무원들도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음식도 먹을만 했고요. 다만 와이파이나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한다면 완전히 실망할 겁니다. 그런 건 아예 없으니까요. 고려항공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유 비행기들은 계속 늙어가고 새 기체를 살 수도 없죠. 제재가 풀릴 기미도 없고 북한을 오가는 사람들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거의 모든 운항을 중단했고 최근에야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북한이 존재하는 한 고려항공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져도 자국 항공사를 포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국가의 자존심이자 주권의 상징이니까 말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려항공에게 거의 치명타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고 모든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죠. 3년 넘게 비행기들은 공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려항공은 수익이 전혀 없었겠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줬을지도 의문입니다. 2023년부터 북한이 조금씩 국경을 열면서 고려항공도 일부 노선을 재개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광객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세계 여행 산업이 회복되는 가운데 북한 관광만큼은 예외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몇 개 도시만 오가며 북한 엘리트들의 이동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겁니다. 체제 개방으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국가 체면상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고려항공은 계속 존재하되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40년 전, 50년 전 비행기가 평양과 베이징 사이를 오갈 겁니다. 어쩌면 그때쯤이면 고려항공의 비행기들은 진짜 항공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골동품이 돼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북한 국기를 단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이니까요. 결국 고려항공은 단순한 항공사가 아닙니다. 북한의 고립과 제재, 시간이 멈춘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죠. 외국인들이 구글에서 예약할 수 있다는 것도 30년 전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는 것도 모두 이 항공사의 특이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하늘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항공입니다. 고려항공을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동유럽까지 날아다니고 최신 비행기를 도입하고 승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졌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북한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항공은 지금 이 모습이 됐죠. 낡은 비행기, 제한된 노선, 국제사회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날고 있습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고려항공도 존재할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말이죠.